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돈 한 푼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? 30년은 최소한 모아야지. 좀 작은 게 들어가겠죠. 서울 부동산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. 그거를 셀프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을 보는 거예요. 전세가율 90%란 말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절대 집을 사면 안 되란 말이에요. 우리의 소득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는 거예요.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서울 부동산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있죠. 서울 부동산이 지금 형님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셨지만 언제나 재테크의 100%는 없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 쪽이에요. 많이 올랐거든요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니야? 고가 네. 아니야? 네.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가격이 말이 돼? 그러니까. 지금 그 질문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. 그거를 셀프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모든 게 다 있어요. 아, 이거 약간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. 네,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. 저는 투자를 해온 게 아니고요. 네. 그 기준들을 만들어 왔어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. 빨리 알려줘, 빨리.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을 보는 거예요. 전세가율이 만약에 강남 아파트가 90%다. 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제로 고정. 집값은 10억인데 전세가가 9억이에요. 이런 말 있으면 집을 사는데 아무도 집을 안 사겠다는 소리예요. 그쵸.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30%는 어떻게 돼요? 네. 집값이 10억인데 전세는 3억이에요.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. 알아요? 있었죠. 2009년도, 2006년도, 맞아요.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전세가율이 30%였어요. 그때 금융위기인가 뭐 터지기 그런 거. 전에. 아. 한창 붐이 일었을 때. 네. 전세가율이 30%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올라갈 거니까 네. 돈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 라는 시기예요. 네. 반대로 전세가율 90%라는 말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네. 절대 집을 사면 안 되라는 말이에요. 자, 그랬을 때요. 어떤 지역은 네. 방금 강남은 30%에서 90%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. 네.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. 네. 근데 뭐 용인에서 더 먼 지역으로 가잖아요. 네. 흐름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전세가율이 계속 88%예요.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? 그곳은 매매 수요가 되게 적다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아니라 네.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전세가율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. 네. 지금 서울은 전세가율이 몇 프로쯤 될까요? 제가 알려드릴게요. 반포자이 있죠. 33평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세가율이 55% 정도 돼요. 근데 얘기했잖아요. 전세가율 높을 때는 거의 80% 이상이었고요. 네. 낮을 경우는 30% 선이었어요. 지금은 딱 그 중간쯤에 와 있어요. 중간. 집을 사려는 수요와 임차하려는 수요가 적정하게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소리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전세가율로 봤을 때 지금은 매매 수요가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. 언제가 집을 사기 좋은 시기냐면 네. 전세가율이 높을 때가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예요. 80, 90% 됐을 때. 왜냐면 흰색 돌을 10개를 따라락 깔아요. 네. 요거를 뒤집으면 까만색 돌이 되죠. 그쵸. 5개에서 요거를 3개를 뒤집는 게 정말 힘들어요. 9개에서 한두 개 뒤집는 건 정말 쉬워요. 그래서 전세가 높을 때 요 사람들이 매매가 수요로 돌아가는 순간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때가 가격이 저평가된 시기예요.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소리예요.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 더 내려가면 이거는 거품, 매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시세가 더 올라가서 이게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. 30%, 10% 되긴 정말 힘들어요. 전세가율이. 힘들죠. 왜냐면 이미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. 이 아파트는 과거 고점일 때 30%였어. 근데 지금 만약에 전세가율 35%까지 가면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 과거에 거품이 있을 때 10%였으면 50이면 아직도 폭이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시기. 55%니까. 55%니까. 근데 이제 과거에 2016년도 이때 어땠을까요? 그때 80%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집을 사도 괜찮은 시기.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실사에 대한 가치가 80%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평가된 게 아니다. 그럼 이 전세가율은 대략 몇 % 위부터가 사도 되는 거예요? 뭐 70% 정도 위부터인가요?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하나를 딱 끄집어서 이 친구의 최저점 전세가율과 최고점일 때 전세가율을 두 개 다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딱 구해. 평균. 중위값은.
오. 거기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면 돼요. 그 강남은 30에서 80인데 네. 입지가 안 좋은 곳은 75에서 85 사이야. 네.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중간이야. 요 두 개 폭이 너무 작잖아요. 네. 먹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이 폭이 큰 단지에서도 전세가를 높았을 때 사면 정말 좋아요. 두 번째는 우리의 소득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.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돈 한 푼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? 뭐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의 사람이 있다. 30년은 최소한 모아야지 좀 작은 데 들어가겠죠. 맞아요. 또 그럼 그게 과한 거예요? 아니면은 너무 30년만 모아도 돼?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. 그렇게 말하면 못 먹을 것 같은데. 아니 그게 이제 기준은 있어야 돼. 아, 그렇죠. 강한 거죠. 뭐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월급으로 친다면 대한민국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중위값이 200에서 300이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봤을 때. 근데 그게 시기마다 다 틀려요. 지금 과거에 이제 2009년도에 강남 아파트 살려면 31년을 먹으면 샀어요. 와, 몇 년도 몇 년? 2008년에서 9년도. 31년. 지금 몇 년인데? 사실 그 아파트가 반포자이 33평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금은 한 42, 3년 정도 모아야 돼요. 오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? 25년.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나오죠. 17년 차이 나네요. 거기다가 평균을 만드세요. 이 아파트는 흐름이 좋든 안 좋든 사이클이 있을 텐데 네. 흐름이 되게 고가 시장이 됐을 때는 네. 뭐 지금은 이제 42년을 봐야 되지만 네. 과거에는 한 32년 정도였다는 거죠. 네. 그러다가 저렴했을 때는 25년이에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를 끊는 거죠. 한 28년, 29년 정도면 사도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시기에 사는 건 아니구나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너무 과하잖아요. 그래서 이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 소득이 상승하는 거 대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고평가 된 게 또 맞다는 거예요. 아까 형님 말한 것과 좀 다르잖아요. 앞으로 첫 좀 번째 전세가율하고 보면 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은 연봉보다 더 빨리 상승한 건 맞아요. 근데 전세가율, 실사용에 대한 가치를 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걸 같이 보면 적정하네. 그러니까 매매가만 오르고 전세가 제자리가 아니라 네.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움직인 거라는 거죠. 근데 그렇지만 소득 대비 아파트가 두세 배로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건 맞다는 거죠. 형님, 이 수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무서워. 제가 여러분들 계산을 해봤어요. 네. 아니, 연봉 2억이라고 칠게요. 보통 하면 또 많이 쓰잖아요. 소득이 늘어나면. 많이 쓰죠. 1억 정도 쓰고 1억 모은다 칠게요. 사실 많이 모은 거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30년 모아야지 강남에 집 한 채 사더라고요. 대출 없이. 그리고 좀 놀랬던 거는 사실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이 4%가 안 되거든요. 네. 그렇죠. 지금 방금 근데 1억은 2억을 받아서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2억이면 상위 1%그 이상일 거란 말이지. 근데 그런 사람 좋잖아. 30년 다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거라면 참 그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미리 사두는 전략을 먼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, 연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동산이 먼저 올라가니까. 그런 현실에 대해서 형님 좀 어떻게 형님 투자 수익도 보셨기에 좀 안타깝긴 하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, 형님? 저도 지금 작게 버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. 나도 그걸 부동산 투자를 하겠지만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전국이 다 올라요. 전반적으로. 근데 사실 뭐 짜장면 값도 다 올랐고. 옛날에 뭐 통근버스 뭐 그 비용도 뭐 수십 배로 올라서.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, 사실. 짜장면 값이 이런 게. 근데 부동산이 왜 떨어지기가 힘드냐면 네. 그 재료들을 보면 50%는 토지예요. 토지는 공시지가란 말이에요.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재료비와 인건비예요. 네. 콘크리트와 인건비. 그럼 월급이 지금 급여가 연봉이 하락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잘 없죠.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죠. 그럼 재료비가 하락할 확률이 있을까요? 재료비를 만드는데도 들어가는 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또 들잖아요. 근데 결국은 이 3요소가 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요소들이에요. 저 내일 집 사야 되겠는데요?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얘기 못한 게 있어요. 세 번째. 과연 서울이 고평가된 게 맞느냐. 제가 부동산은 상대평가라고 했죠. 그렇죠. 서울이 많이 올랐을까요? 지방이 많이 올랐을까요?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잘 안 해요. 다들 서울이 많이 올랐다 생각할 텐데. 제가 2012년 1월 달부터 네. 지금까지 서울, 그리고 대전, 부산, 대구, 광주까지 광역시하고 아파트가
누가 더 올랐는지 비교해본 장표를 만들었어요. 오. 일단 대표 아파트가 있어요. 마포구에 있는 레미안 공덕 3차. 딱 요 동네 또 가져오셨네. 네. 이 친구의 2012년 1월 달의 시세를 네.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. 퍼센테이지로. 네. 그럼 그거보다는 저렴했거든, 다. 그쵸. 얼만큼 저렴했냐라는 거죠. 대전에 있는 모 아파트는 66% 선이었고요. 부산은 60%, 네. 대구는 55%, 광주는 53%였어요.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해야 적정한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갑자기 대전이 66이었는데 9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서울이 안 올랐다는 소리예요. 남들 다 올랐는데 얘가 100이면, 그쵸. 다른 애들 다 90이면, 네. 서울이 100일 때 어.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? 대전은 서구에 이제 뭐 클로버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인기 있는 아파트예요. 아까 66%가 70% 올라왔어요. 4가 올랐죠.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7 떨어졌어. 서울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. 대구에 있는 수성구 태양 아너스 이런 아파트는 15가 더 올랐어요. 다르게 얘기하면 서울이 못 올랐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13이 더 올랐어요. 강주가 네.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더 떨어진 거예요? 부산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럼 나머지는 더 많이 올랐다는 소리잖아요. 서울보다. 와.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. 서울의 전 지역은 아니고 이제 이 아파트를 일단 기준으로 샘플로 딱 했을 때. 했을 때. 근데 사실 이 아파트들이 거의 랜드마크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. 다른 친구들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. 서울이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건 맞죠. 네.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. 아. 절대적인 금액은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말인 거죠.